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첫 수도권 방송 토론에서도 관심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당내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기조엔 선을 그으면서도 세부적인 입장 차를 보였는데요. 정작 차기 당대표의 최대 과제인 당 쇄신과 관련해선 누구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을 오만함과 내로남불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생 챙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토론은 자연스레 부동산 정책 얘기로 흘렀습니다. 당 안에서 불거진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가장 강경하게 맞선 건 우원식 후보입니다. 집값을 잡는 것만이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길인데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의 갈짓자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지적돼온 임대사업자 특혜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친문 인사인 홍영표 후보 역시 정책 일관성을 위해 보유세만큼은 뒤집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 역시 마찬가지지만 속도 조절이나 탄력적 운용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집값이 이제 급등하든가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는 일시적 동결이나 또 가격 상승에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조금 더 물러섰습니다. 종부세 기준 자체를 건드리는 건 섣부르지만 공제 대상을 늘릴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하, 5년에서 3년 구간이 현재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완화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다소 감정적인 공방까지 오고 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백신 공급 협상을 직접 하고 있다는 송 후보 발언을 두고 토론이 정치인으로서의 태도 논란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정치권에서 이걸 좀 정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당 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과장해서 나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백신 이야기를 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전제하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성공한 만큼 전반적인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뜻을 강조한 홍영표 후보와 달리 우원식 후보는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에 송영길 후보는 당 중심의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누구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 역시 이른바 당심이 좌우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YTN 송진입니다.